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가 된 현직 대통령을 향한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서성교 YTN 객원 해설위원 그리고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의총이 있었지 않습니까? 야3당하고 새누리당의 이제 비박계가 이 탄핵 전국으로 이렇게 발빠른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가 좀 제동을 거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2일 또는 9일이 좀 지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했는데 상당한 반발이 있으면서 한 발 물러섰죠. 네, 오늘 그 새누리당 의총은 재적 의원 수의 한 절반 정도, 특히 비박계만 참석한 반쪽 의원총회에 있는데요. 예.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월 8일, 9일 이전에는 절대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후에는 또 당론으로서 반대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는데 정진석 원내대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본인의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이 친박도 아니고 비박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친박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면에 비박계들은 찬성하고 있는데 본인이 원내대표로서 찬성할 수도 없고 반대할 수도 없는 입장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내년에 대선 후보로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탄핵의 시간이 빨라져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내년 1월 달에 들어와서 대선 준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12월 달 탄핵 안 된다. 이렇게 반대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예, 민정수석 최재경 민정수석에 대한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다는 청와대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사표도 반려 방침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전해졌습니다. 예, 지난 일요일에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월요일에 두 사람이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이 수요일쯤 알려졌었는데 며칠 사이에 다시 최종적으로 청와대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반려. 그동안 사실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출근해서 근무를 해왔는데요. 오늘도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 사의를 사실상 반려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군요. 예. 자, 탄핵 얘기를 좀 더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당에서는 탄핵을 늦어도 다음 달 9일에는 이제 추진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 탄핵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어떤 수순을 밟아서 진행을 하게 되나요? 일단 탄핵은 엄격하게 요건이 헌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일단 국회에서 관련된 발의 요건이라든지 의결 요건을 갖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탄핵 소추를 발의를 하게 되면 관련된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제적위원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 의결이 되는데요. 이제 의결이 될 경우에는 이제 국제법사위원장이 이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보내게 되고 헌법재판소장이 이를 확인하면 이제 그때부터 탄핵 심리가 시작돼서 이제 결정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이 탄핵이 진행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길어질 것이다라는 얘기와 또 속전속결로 여론을 감안해서 속전속결로 빨리 진행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보십니까? 국회에서 아마 발의와 의결은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제 헌법재판소로 이송이 되어서 헌재의 심판을 기다려야 되는데 헌재 그 법에 보면 180일 이내에 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 동안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헌재가 피청구인 또 청구인의 변론을 듣고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조사 또 특별검사 조사, 국정조사의 그 추이와 결과를 보면서 헌재가 심판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국가적 혼란, 국정 혼란, 또 국민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커지는데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보면 헌재가 63일 만에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탄핵 사유와 지금의 탄핵 사유는 조금 더 많아서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국가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좀 심판 결정을 빨리 좀 앞당겨서 하는 게 아무래도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판단을 하고 그 결정을 내린다면 대통령 선거도 역시 지금 또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 그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헌법에 따라서 60일 내에 다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의결한 이후부터는 반드시 이게 여야 모두 대선 준비 국면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당과 야당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입장에 봤을 때는 조기 탄핵, 조기 대선보다는 탄핵 시기를 좀 연기하고 미루면서 대선을 조금 여유를 두고 치르는 게 아무래도 새누리당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당의 진영을 정비하고 예. 대선 준비하는데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뭐 사실상 바로 이제 대선 국면으로 전환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시간이 단축되면 단축될수록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유리한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투표 시점을 봐야 되겠지만 예. 지금으로 보면은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당이나 새누리당보다 훨씬 높고 예. 또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나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보다 앞서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유리하다고 보여질 수 있지만은 예. 탄핵 심판 결정이 이루어지고 60일 동안의 각 당의 후보 선출 경선 과정 속에서 또 어떤 후보가 더 지지를 받게 될지 또 어떤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그 논쟁, 그다음에 탄핵의 그 결과 이런 것들이 아마도 대선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네. 누가 유리하다, 누가 또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속단하기 이르다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이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일단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 황교안 총리 대행 체제가 될 텐데 실질적으로 이 법적으로 황교안 총리가 어디까지 이렇게 업무를 관여할 수 있는 건가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선거로 뽑힌 대통령하고 동일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요. 예. 그 표현을 현상 유지적 정도에 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대통령이 일상적인 직무 범위 내에서도 국정 사태 공백을 막을 정도에까지만 그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지고요. 예. 일반적으로 뭐 조약 체결이라든지 아니면 국무위원이나 대법관을 선임하는 이런 뭐 인사권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그 권한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 예. 인사권까지도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가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접수가 되면은 심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재 재판소장이 1월 말까지가 임기고 네. 또 한 분의 재판관이 3월 중순이 임기인데 네. 만약에 이 두 재판관의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아마도 7 그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6명의 찬성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탄핵 결정 과정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예.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더 이제 길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군요. 네.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이제 탄핵 정국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공세와 수세가 이제 뒤바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쓸 수 있는 다음번에 쓸 수 있는 카드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거부했고 조만간 이제 특검이 시작되면은 특검 수사가 시작될 텐데 예. 아마 특검 수사 직전에는 그동안에 불거진 검찰 조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이 본인의 입장과 또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 예. 또는 국민적 양해 이런 것들을 구하는 어떤 대국민 사과와 메시지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5일 1차 대국민 담화를 하고 11월 초에 2차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난 다음에 네네. 지금 거의 한 3주 동안에 아무런 대국민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상황과 이 국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 표현이 있으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그 의혹을 풀 수 있는 국민들이 생기고 네. 또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들이 명확하게 갈라지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여러 가지 의혹과 검찰 발표에 대해서 지금쯤은 입장 발표를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국정 운영은 흔들림 없이 하겠다라는 의지는 분명하게 보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조사했는 걸 보니까 이제 5%에서 4%로 예. 사실은 가장 최악의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지지도란 것은 대통령이 국정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동력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한 달 동안에 5%, 4%로 추락했는데 네.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절대적 지지 기반인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도가 3% 정도로 떨어졌고 또 50대, 60대도 지지도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제한돼 있고 뭐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샤이 박근혜 표가
결국은 다시 결집할 거다 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긍정도 떨어졌지만 부정도 올라갔어요. 네, 부정도 한 90에서 93%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거는 결국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이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굉장히 무언의 어떤 압박 또는 암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검찰이 오늘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조사한 뒤 기소하는 걸 원칙으로 했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 이런 언급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 가능할까요 입증이?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특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그 기관들을 대대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무리할 필요가 없다면 증거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어차피 특검으로 가게 되면 이 관련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준비를 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입장 표명을 정확히 하지 있지는 않지만 그 전에 피의자들로부터 나온 증거로부터 대통령에 관련된 뇌물죄 성립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판단을 하고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그 면세점 재선정 과정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SK 또 면세점 관련해서 또 관련자를 소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그 관련돼서 대통령에 관련된 뇌물죄는 뭐 재산자 뇌물 공여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검찰 측에서 나오는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 부분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관련된 부분을 소원소리처럼 그 해결을 해주려는 그 듯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 면세점 관련돼서도 관련된 청탁이 있었고 그 이후에 관련된 그 면세점 승인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대통령의 담화에도 이런 부분들이 비슷한 시기의 담화가 나왔다는 것들을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이 충분히 인지하고 뇌물죄에 관련된 의사로서 한 것으로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재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종 차관의 비위 정황을 보고받고도 이제 묵인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그 혐의점은 뭐 한두 개가 아닌데요. 아직 특검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지금 뭐 칼날을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예. 특검에 들어가면 좀 더 이 그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지금 전반적으로 의혹이 우병우 전 수석이 관련된 부분을 모두 장악하고 볼 수 있었던 위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부분을 직무유기했다는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김종 차관에 관련된 부분도 그런 일환에서 보고를 받았지만 역시 누락한 걸로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검찰 수사도 지금 다각도로 이렇게 좀 압박이 되고 있고 또 내일 대규모 집회 정말 그동안의 인원보다도 더 많은 사상 최대 인원이 모일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내일 그 5차 광화문 촛불 집회에 네. 최대 인파가 모일 것이다 이런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굉장한 압박, 또 거취를 결정하라, 또 퇴진하라 이런 목소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광화문 서울보다는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내일은 다시 이제 서울에서 결집하게 되는데 내일은 대학 교수 등 또 학술 단체 이런 지식인들이 내일 그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시국에 대한 아마 강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시국의 문제점들 또 원인들 또 해결해야 할 방향들 이런 걸 제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특이한 것은 농민들이 대규모로 트랙터를 몰고 상경 시위를 한다. 이제 이런 네.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올라오고 있죠. 예, 아무래도 이게 농민들 분노한 민심이 이 광화문에서 트랙터를 가지고 표출하게 되면 이 평화적인 시위하는데 조금 약간 걱정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안전 또 평화 질서 이런 시위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이제 그 촛불 집회가 티핑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뭐 50만, 100만 또 50만 이렇게 모였지만은 검찰의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피해자다, 즉 범죄 의혹을 가지고 있다라고 검찰이 봤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퇴진 또 거취 결정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 시간이 뭐 다 됐는데요. 예. 잠깐 정정을 좀 하죠. 트랙터가 광화문까지는 일단 가지 진입이 안 않는 되는 걸로, 걸로. 예, 예. 진입이 안 되는 걸로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조 변호사님, 그리고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잠시 뒤에 이제 청와대 연결해서 좀 알아봐야 될 텐데 말이죠. 그 법무장관하고 정무수석이 사이를
표명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반려를 이제 했고 뭐 법무장관 같은 게 설득 중이다 이제 이런 속보를 전해드렸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놓아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특검을 앞둔 상황에서 검찰을 통과해야 되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사표를 낼 경우에 솔직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 수세에 몰리는 걸 뭐 방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이 이를 반려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 법무부 장관의 그 사의 표명이 어떻게 번복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예. 조대진 변호사, 서성교 YTN 개관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